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선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자유통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자유통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참 이번 3월 9일 선거 참 대단했죠. 모두가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 편이 이기한다, 우리 편이 지면 우리는 죽는다, 뭐 이런 각오를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대립 구도가 굉장히 강하고 넓고, 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 나라의 경우는 설사 바뀌더라도 그렇게 심한 동요를 안 하는데, 우리는 국에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번 그 선거 결과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 4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한 통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4조에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묻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통일. 자, 이런 헌법에 기재된 4조에 입각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통일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5년을 우리가 가만 보면은 참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의심을 갖잖아요. 무엇보다도 상권 독립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침해됐어요. 이 공수처 설치가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의 구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 무엇보다도 법을 만드는, 또 법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이런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때 과연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서 우리는 많은 허점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다시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우리 꼭 만들어야 돼요. 또 시장경제를 우리가 가만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경제 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분단된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인데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선 이후로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는 기적 같은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보면 삼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졌고, 참 그 전자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좋은 그 발전 상황을 우리가 보였는데, 지금 제가 사는 독일에도 그냥 삼성 핸드폰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 스스로도 갖고, 내 안 사람도 갖고, 제 그 아들 녀석도 갖고, 제 며느리도 갖고 있고, 뭐 많은 독일 사람이 삼성전자를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된 그런 삼성. 그런 삼성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발전됐겠어요? 얼마나 침체됐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고안할 때는 그냥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독일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 통일이 된 지 30년이 흘러도
이 서독보다도 과거의 동독이 왜 경제적으로 못 사냐 하는 설명을 하는 가운데 구동독에는 재벌이 없다. 재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중소기업 육성청구를 하면서도 재벌을 자꾸 우리가 키워주고 경제 발전을 해주고 그래야 많은 실업자도 우리가 다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을 반대하는 증오하는 정책. 그래 그동안 삼성을 얼마나 증오를 했어요. 사실 삼성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5개년간의 그 경제정책 이런 걸 보아도 참 잘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무슨 선진국도 특별히 아닌데도 탈원전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고도로 발달한 기술자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외국으로 가고 직장을 잃고 그거 지금 오히려 세계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 원자력 발전을 다시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살려야죠. 그거 폐전을 통해서 원전 탈퇴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어요. 이점인데 저는 많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한 경제정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정책 그렇게 주요 사업으로 통일정책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포기시켰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북한이 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앞으로 ICBM도 언제 쓸지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어요. 대북 관계에서 북한의 핵 하나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관계에서 평화정책이라는 그 구실로 따지고 보면은 북한과 이쪽에 자기들의 세력 획득을 통한 그런 이익을 본 거 이에 딴 것이 없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평화정책을 통해서 통일로 접근했다면 모르지만 통일로 접근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후보는 제가 볼 때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뭐 형수 사건도 있고 이 대장동 사건으로 3명이나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세우는 거예요. 또 이런 결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찍고 그 중에도 20대 뭐 여성들이 많이 찍었다고 그래요. 참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종합적으로 제가 가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나라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겠다. 민주주의 교육과 인권 교육. 우리나라 민주주의 교육이 잘 안 됐어요. 더더구나 인권 교육은 더더구나 잘 안 됐어요. UN 인권이사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을 논의해도 우리는 그동안 정부는 기권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많은 분야에서 젊은 세력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이 잘 안 되고 참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 여기에는 참교육인가요? 이런 그 단체가 뭐죠? 전교조. 저는 이 전교조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전교조의 교육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오히려 북한을 동조하는 이런 아주 퇴폐적인 그런 교육을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나. 여기에 많이 물들었어요. 이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교육이에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육. 이 전교조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우리가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이런 교육체제, 이런 교육 집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를 이참에 우리는 폐지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 대신에 인권교육을 아주 앞으로 굉장히 강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아주 혹독한 우리는 비난을 해야 되고, 모든 세계의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인권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탈북자 당연히 지원해야 돼요. 우리가 통일하려면 탈북자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민주주의 교육, 인권교육. 참 인권교육을 말할 때마다 제가 참 독일의 사례를 듭니다. 독일의 기본법, 헌법 1조가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대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개정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참 독일처럼 인권 사상이 발달한 그런 나라도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 사실 독일 통일도 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뒷받침을 했어요. 우리도 그걸 배워야죠. 철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고 인권 단체들을 위한 지원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은 안보 교육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안보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몸이 중요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까요?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 있어요? 한미동맹 없이 우리 스스로가. 이번에 이 한미동맹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미동맹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좀 부족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삼각동맹을 좀 맺어야 이 국동에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특히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로 뒤에서 버티고 있는 한 더더구나 우리는 한일, 미국 이런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을 때는 굉장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평화 유지의 최1등 공신으로 우리는 다가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 불란서와 독일과의 관계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불란서와 독일은 정말 불천지 원수였었어요. 3번에 걸친 큰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63년 아데나와 두골이 불란서와 우호조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유럽 평화를 위해서 아주 두 나라가 하나의 한 마음으로 지금 이유를 지키고 있어요. 시대 변화를 알아야죠. 우리 뒤에 그 큰 중국이 지금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한 축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또 중국의 조공이나 바치는 그런 신사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도 이제 떳떳하게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나아가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죠. 저는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써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적극적인 통일 정책.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 4조에 기재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한 자유통일이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먹는 문제, 자유 문제 해결 못하고 그냥 몇몇 그 집단에 의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유통일의 기술을 걸고 전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맞춰야죠. 자유통일을 위해서. 과거 독일도 자유와 평화의 독일입니다. 이 통일 뒤에는 안보, 나토라는 것이 딱 뒤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 통일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그렇게 큽니다. 전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될 때 기독교인의 역할도 좀 크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의 하나의 기범이 되어야 해요. 오히려 유럽에다 우리가 오히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토대로 한 통일이 우리나라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통일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은 제가 특별히 통일과 관련해서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양반이 뚝심이 있더라고요. 뚝심. 그래가지고 콜이 독일 통일할 때 그 뚝심을 보여줬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1989년 11월 28일 날 백림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콜이 통일 10개 조항을 발표합니다. 이때 콜이 연합국과 상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밑에 있던 외무장관하고도 상의를 안 했어요. 진짜 몇 명이 앉아가지고 자기 부인이 타자 치면서 10개 조항을 발표를 했는데 통일 신원을 던진 거예요. 콜은 굉장히 그러면서 뚝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뚝심으로 저는 통일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됐습니다만은 그때 콜에 그런 뚝심이 있더라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그 메나를 보니까 그런 뚝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뚝심을 갖고 나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콜 생각이 나더라고요. 뚝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뚝심을 갖고 북한을 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평화 정책이라는 이론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에나 갖다 주고, 그 평화 쇼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북한이나 이쪽이나 그런 쇼를 통해서 그냥 서로 정권 유지만 하면 그만이다. 통일보다도 그런 양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양상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젠 우리가 자유통일이라는 그러한 명제 하에서 적극적인 자유통일 정책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전단지 살포집권 궁지법도 해체돼야죠. 당연히 해체돼야죠. 그리고 북한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남쪽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이 얘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쪽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저는 백림장벽 무너지는 걸 보면서 뭐를 지금 오래 제가 생각했습니다만은 119만의 인민군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직장이 없어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백림장벽이 무너져도 이 인민군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남쪽으로 넘어오라. 전 벌써부터 부러지셨어요. 그 북한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전 그런 걸 부르짖으면서 참 독일과 같은 백림장벽의 붕괴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여하튼 간에 앞으로 우리 통일정책은 자유를 기초로 해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명실공히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 오도록 그런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써서 앞으로 5년 내에 우리가 통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길을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개척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제가 그동안 부르짖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를 해야 돼요. 이번에 결선 투표제를 꼭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결선 투표제는 선거를 처음 했을 때 51%를 얻지 못하는 대통령은 1등, 2등을 다시 해서
51% 이상을 얻게끔 하는 결선 투표지 지금 불란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아니 50%도 얻지 못한 그런 표를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립니까? 또 누구나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후보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제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뜻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결선 투표제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채택을 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앞으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발전한다고 봅니다. 제가 독일에 56년째 제가 삽니다만은 독일도 그동안 많은 선거를 제가 보면서 체득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참 양당 간에 어떤 적대의식이 그렇게 없어요. 이번에 올라프 숄츠가 됐습니다만은 이미 기민당에서 숄츠가 된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야 이게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되지? 그런 어떤 결박 그런 관념도 없고 그냥 선의의 경쟁에서 순무하게 이 정권이 체인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 우리 당이 돼야 내가 살지 저 당이 죽어야 내가 살지. 이번에 그 참 막상막하한 그런 선거제를 보면서 서로가 얼마나 적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도 우리나라 정당과도 관계가 없고 어떤 정치인과도 관계가 없으면서도 이게 우리나라가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에 빠질 것 같다.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위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멀리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건 뭔가 우리나라 내에서의 정당 간에 어떤 컨센서스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 속에서 어떤 정당에도 이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주를 이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됐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 안보 면에서 결정이 돼요. 경제 면에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대북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정북 세력, 친북 세력, 주파 세력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도대체? 주체사상.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황장엽. 그분이 참 주체사상을 개발했죠. 김일성 대학 종합 총장도 하고 주체사상을 개발하면서 김일성 체제 연구 체제를 갖다가 목표로 한 그걸 한 거죠. 근데 그런 분이 1997년도 우리나라를 망명했어요. 그리고 그때 90년도 말기에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주체 사상을 개발한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망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요. 그걸 개발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망명했는데 그런 사상을 우리나라 내에서 받아들이고 정북, 친북, 주사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 자체를 이번 앞으로 5년간은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자유사상을 북한에 주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명실공히 독일처럼 자유의 통일을 우리는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자유통일을 이루기까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